이거 1990년이야. 천재 소년 다니엘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데 그 테스트 후에 아인슈타인 뇌가 도둑 맞았던 거야. 다니엘 선생님이 지금까지 학생한테 준 점수 중에 최고점을 줬어. 다니엘 여동생 소피아는 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니엘도 그걸 알지만 자기 뇌도 도둑 맞을까봐 겁나 있어. 소피아는 곧 다니엘이 대학 가니까 감정적이 돼. 근데 다니엘이 과학적으로 말해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두 군데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소피아가 어렸을 때 같이 보던 애니메이션 코스모스에서 유명한 사랑 제스처를 쓰는데 그거 되게 독특해. 이야기가 갑자기 세상 혁명으로 넘어가. 로봇들이 인간이 하는 모든 걸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로봇들이 인간한테 노예처럼 부려지는 대신 자유를 가져야겠다고 깨닫고 시위 시작한 거야. 그게 폭력 전쟁으로 번졌고 로봇들이 24시간 싸울 수 있어서 이기기 시작했어. 인간은 그럴 체력이 없잖아.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발명가 루카스 라이트가 나서서 판을 뒤바꿨어. 인간이 마음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거든. 라이트는 센트레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는 세상 구석구석에 타워가 있어. 이 발명 덕에 인류가 지고 있던 전쟁에서 이겼고 그레이슨 대령이 로봇들 죽인 영웅으로 칭호를 받았어. 이야기가 또 끔찍한 현실로 넘어가. 소피아가 사랑하는 오빠를 포함한 가족을 잃었어. 소피아는 엉망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 잭은 센트레 뉴럴링크를 24시간 끼고 있어. 세상 전체가 뉴럴링크로 모든 일을 하는 상황이야. 소피아는 새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뉴럴링크 쓰는 게 필수인데 거부했어.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엄마 부른다고 협박당했지. 소피아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 가족이 차 타고 가다 사슴 때문에 사고 나서 다 잃었다고. 집에 돌아가서 자는데 꿈을 꿨어. 꿈에서 병원에 있는데 의사를 봤어. 큰 소리에 깨어났는데 확인해보니 로봇이었어. 무서워서 문 잠가놓고 숨었는데 로봇이 침투해 들어왔어. 그 로봇은 코스모스라고 불리는데 오빠 사진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하려 했어. 소피아는 더 화나서 로봇을 밀치고 사진을 뺏으려다가 선반에서 떨어졌어. 소리에 잭이 깨서 로봇을 내보내려 했지. 잭은 로봇을 집에 두는 게 불법이라며 화냈어. 근데 로봇이 다니엘과 똑같은 제스처를 보여줘서 소피아는 그게 오빠가 코스모스를 조종하는 거란 걸 알았어. 잭이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소피아도 비난했는데 로봇을 내쫓으려다가 경찰 부르려 했어. 소피아가 잭한테 강한 정의 충격을 줘서 기절시켰어. 소피아는 다니엘을 데리고 차 타고 도망갔어. 잭이 로봇으로 쫓아왔는데 소피아가 궁지에 몰아넣었어. 인간과 로봇 전쟁이 있었던 곳에 도착했는데 차 바퀴가 빠져서 소피아가 다니엘한테 살아있냐고 물었어. 다니엘이 자기 몸은 센트레 센터에 있고 의사가 그 위치를 안다고 했어. 소피아는 꿈에서 본 의사를 떠올리고 멕시코로 출발했어. 가는 길에 오웬이란 남자를 만났는데 총을 팔다가 구매자에게 죽을 뻔했어. 오웬의 로봇 허머니 구매자를 정의 충격으로 쓰러뜨리고 트럭에 숨었어. 그들 집에 도착해서 허머니 집 내리는 걸 도왔어. 오웬이 냉장고 열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어. 연장 보드가 없어진 걸 보고 허머니 충전 때문에 가져갔다고 화냈어. 소피아는 선반 뒤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다는 알람이 울렸어. 오웬이 소피아와 다니엘을 발견하고 소피아가 엑스트루전에 가고 싶다고 진실을 말했어. 오웬은 거기 가는 게 위험하다며 엘리베이터로 나가라고 했어. 누가 집에 침입했고 오웬은 소피아한테 여동생인 척하라고 했어. 그레이슨 대령이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로봇이라 명령에 따라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쫓고 있었어. 오웬이 말로 그레이슨을 딴 데로 돌리고 허머니 공격했는데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 그레이슨이 레이저 총으로 공격해서 오웬이 아껴둔 음식이 날아갔어. 그레이슨이 소피아를 잡았지만 박수로 불 끄고 제때 도망갔어. 허머니 큰 팔로 그레이슨을 붙잡고 레일로 급히 갔는데 열쇠 개수 때문에 타이밍이 엉망이 됐어. 앉았는데 그레이슨이 한 방에 탈출을 망쳤어. 소피아가 JCB로 그를 찍어버리고 탈출했어. 터널이 무너지며 그가 소리쳤어. 다른 로봇 부품으로 사는 스캐빈저 로봇들이 와서 숨었어. 나중에 오웬이 차고 열고 허머니 큰 몸체로 들어갔어. 센트레 본사에서 루카스 라이트는 회사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고 깨달았고 직원들이 다니엘이 도망갔다고 했어. 허머니 그들을 엑스트루전 존이 보이는 절벽까지 데려갔어.
매복당해서 도망쳤지만 못 벗어났어. 로봇들이 온갖 로봇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 잘 대해줬어. 소피아가 암허스트 박사를 찾자 피넛 로봇이 그를 사막에 쫓아냈다고 했어. 소피아는 찾아가려 했지만 오웬이 밤에 위험하다며 아침에 가자고 막았어. 오웬은 자러 갔고 소피아는 오빠 생각에 울었어. 다니엘이 어렸을 때 보던 금지된 만화 코스모스를 틀었고 로봇과 인간의 유대를 보여줘서 로봇들이 다 봤어. 아침에 경찰 로봇이 박사가 쫓겨나기 전에 준 카드를 소피아한테 줬어. 박사는 다니엘이 자신을 찾으러 오면 주라고 했대. 이제 박사 위치를 알았는데 그곳은 위험해. 거기 로봇들이 다 조각내고 침투한다고 경고했어. 야구 로봇이 특히 도와줘서 도착했는데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로봇대가 공격했어. 열리지 않는 문에 갇혔어. 로봇들이 디스코에서 춤추기 시작하며 끌어내렸어. 드디어 소피아가 박사를 만나고 다니엘이 박사가 남긴 카드를 줬어. 소피아는 오빠 죽음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따졌고 박사는 PC에 넣은 영상으로 진실을 말했어. 아머스트 박사가 처음부터 다 말했어. 병원에서 사고 때문에 다니엘을 스캔했는데 센트레 스캐너가 그의 뇌가 독특해서 센트레가 원하는 걸 채울 거라고 했어. 그때 다니엘은 혼수 상태였고 실험실로 옮겨졌어. 실험에서 그가 라이트 센트레 창립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세상을 바꿨어. 13개월 후 다니엘이 깨어났어. 암허스트 박사는 라이트한테 다니엘을 네트워크에서 끊으라고 했지만 라이트가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박사는 네트워크에 작은 틈을 남겨 다니엘이 의식으로 탈출하게 했고 그게 먹혀서 다니엘이 지금 옆에 있는 코스모스 로봇에 들어갔어. 오웬이 그런 짓을 했다고 박사 배를 때렸어. 소피아가 오빠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박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 오웬이 협박했는데 뭐라 하기 전에 트러블이 나타났어. 그레이슨이 다니엘을 쫓고 있었는데 이번엔 라이트 명령이었어. 다니엘이 피넛 로봇과 먼저 싸웠는데 피넛이 이기는 것 같았어. 오웬은 자기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 소리 듣고 오웬이 소피아한테 오빠 숨기라고 했어. 하늘에서 군인들이 내려왔는데 야구 로봇이 쉽게 처리했어. 소피아가 둘, 박사가 하나를 죽였는데 잡힐 뻔했어. 박사가 길을 이끌었지만 그레이슨이 피넛을 쓰러뜨리고 막았어. 박사는 그레이슨이 로봇만 죽인다고 알고 놓아달라고 했지만 라이트가 박사를 죽이며 그레이슨을 비웃었어. 다니엘을 데려가 엑스트루전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엉망이었어. 그레이슨이 라이트의 잔인함을 따졌고 라이트는 세상이 잔인하다며 누가 신경 쓰냐고 했어. 다니엘을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시스템을 고쳤어. 엑스트루전에서 소피아는 오빠를 2번째로 잃었다고 후회했고 오웬은 3번째 시도해보라며 지지해줄게라고 했어. 소피아가 용기를 내 박사 PC한테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 PC는 모든 걸 아는 닥터 하드 드라이브라며 다니엘이 있는 시애틀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 PC는 센트레 네트워크가 다니엘 뇌로 작동해서 꺼질 거라고 했어. 넛이 반대했지만 소피아가 센트레 시스템을 끝내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경찰 로봇이 시애틀이 1267km라며 자유를 위해 멀지 않다고 했어. 오웬이 무거운 ARM 기계에 탄 로봇으로 센트레 본사에 차를 던져 그들을 속였어. 보안이 ARM을 쫓아가자 소피아가 PC와 건물에 들어갔어. 인간과 로봇 간 전쟁이 또 터졌고 로봇이 이기는 듯 했는데 HRM 다리가 망가졌어. 건물 안에서 소피아와 PC가 실험실 의사들을 겁줘서 쫓아내고 계획이 먹혔어. 소피아가 PC한테 오빠랑 어떻게 얘기하냐고 물으니 내부적으로 하라고 해서 뉴럴링크를 쓰고 오빠를 찾았어. 다니엘이 놀랐어. 라이트는 잘 갖춰진 큰 로봇으로 전쟁을 다시 이기려 했지만 이번엔 안 됐어. 다니엘이 모든 걸 알고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책임을 느꼈어. 소피아는 그를 납치한 놈들 탓이라며 다니엘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 그레이슨이 넛한테 다가가 지난번 본 후에 왜 싸우냐고 물었어. 넛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했고 그레이슨은 라이트가 4층에 있다고 알려줬어. 왜 말하냐고 묻자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을 봤다고 했어. 소피아가 나오라고 했지만 다니엘이 이번엔 단단히 잡혀서 틈이 없다고 거절했어. 소피아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고 다니엘이 센트레가 자기를 100년 살게 할 수 있지만 센트레가 무너지면 죽는다고 했어.
자기가 죽는 게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소피아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강요했어. 결국 소피아가 받아들였어. 넛이 라이트한테 가서 위협했어. 소피아는 오빠를 마지막으로 안고 한 번 클릭으로 모든 걸 끝냈어. 로봇이 전쟁에서 이겼고 뉴럴링크에 의존하던 세상이 교통부터 비행까지 다 엉망이 됐어. 절친 죽음에 울던 오웬이 네 번째 슈트에서 나오는 걸 보고 놀랐어. 소피아한테 가서 다니엘이 죽은 걸 보고 충격받았어. 라이트는 체포되고 세상은 무고한 아이를 실험한 잔인한 놈에게서 세상을 구한 용감한 소녀를 알게 됐어. 소피아가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말했어. 진짜 세상은 좀 다르다고. 뉴럴링크에 의존하다가 삶이 망가진 것도 몰랐다고. 누가 누굴 안아줄 때 행복과 긍정 에너지를 주는 관계의 가치를 말했어. 멀어지면 반대라고. 영상을 끝내고 오웬을 안았어. 쓰레기통에 있던 코스모스 봇이 물에 비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보이며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힌트로 영화가 행복하게 끝났어.